가장 핫하게 뉴스를 정리해주는 분입니다. 시사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사 문제 새끈하게 팬다 시사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이제 시사팬더 하면은 최요한 선생 떠올리는 분들이 좀 늘어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홍보를 좀 했거든요. 제가 저 홍보한 게 아니라 예. 국민 라디오 같이 홍보했습니다. 예. 카톡도 막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시사팬더입니다 하고. 아, 근데 예. 햄스터 오줌 싸듯이 비가 왔다고요? 예.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네. 예. 햄스터 오줌 생애 싸는 최초의 비유법이어가지고 잠시 그거 떠올렸었어요. 제가 지금 그 에어컨 밑에서 잠들었다가 예.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훌쩍거리거나 목소리 좀 잠길 수 있으니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주실 첫 소식 어떤 거죠? 일단 국군기무사령부 완전히 해체되고요. 새로운 사령부급 군 방첩 보안부대가 창설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적 청산도 이루어진다. 사실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부분은 워낙 예전부터 계속 뉴스가 되어 왔었고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일탈 행위에 관여한 기무부대원들 무조건 속가내는 것을 원칙으로 복귀하고 나서 수사받는다. 그것에서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뭐 주말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령부 창설 준비단이 새로 취임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새롭게 출발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거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는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피의자 드루킹과 공모해서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활동을 벌였다라는 특검의 시각을 반영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뭐 당연히 뭐 오사카 영사 자리라든지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시인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오늘 조사 결과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예, 특검은 불렀으면 뭐 사법 처리 수순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돌아가겠죠.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네. 이 특검 자체가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내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따낸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특검까지 갈 문제인가? 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가? 당시에 불거졌던 공공기관의 댓글 조작 사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기무사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그거와 드루킹의 댓글 이 조작 사건을 동일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뭐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 밟지 않을까요? 밟겠죠. 그러면 이제 법원의 또 이제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 1차적인 판단,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또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치소에서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이 광경 보고 왜 벌써 나오느냐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62일 동안의 구속수감을 마치고 풀려났는데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2심까지 징역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구속 기소되어서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상하다 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봐준 건가 왜 이렇게 나왔었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형을 다 살고서 나온 게 지금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1월 3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연장이 진행된 겁니다. 현재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이 된 거거든요. 그 구속기간 개념이 뭐냐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1월에 2개월, 3월에 2개월, 5월에 2개월씩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급마다 2차에 한해서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갱신한 기간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2심, 3심 구속기간 최대 4개월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부가 김기춘 전 실장 사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대법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게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2대 비리 사건, 2대 학사 비리 사건 제외한 거 나머지 다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다. 이거 빨리 국민들이 지금 이거 화낸다라고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1월, 3월, 5월 세 차례 걸쳐서 구속 연장이 진행돼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된 것이지 죄가 없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동부구치소 앞이 아수라장이었던 예. 이유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바라본 시각이 서로 확 부딪히기 때문에 지지자 반대자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구치소로 가야 되는 들어갈 수 거죠. 있죠. 예, 그럼요.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재판이 좀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은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구치소 앞 아수라장이었다고 그러는데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나온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화난 분들이 막 가서 막 차 이렇게 대기한 차 앞에 눕거나 차를 다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때려가지고 막 유리창도 깨고 막 그랬대요. 근데 반대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단체들도 반대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여기에 대해서 충돌도 있었고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면서 경찰이 일일이 떼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 전 실장 차량이 구치소 떠난 뒤에도 한동안 대치를 지속했다라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판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또 김기춘 전 실장 운명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더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하고의 갈등설,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는 문제 때문에 좀 입장 차이가 좀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하고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첫 만남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시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낡은 경제 정책이 수십 년 이 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법 질서와 상식을 파괴하는 재벌 체제가 문제인데 아직도 더군다나 국정농단 범죄의 주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오너라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주로 정의당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여러 가지 투자나 고용 계획을 논의는 했겠죠. 근데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대기업의 일자리를 구걸한다. 대기업 구걸 논란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일단은 이 투자와 고용 계획에 대한 발표는 잠정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 정도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 되었었던 반올림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것도 해결이 된 상태에서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은 투자 고용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에 있어서 경영진이 총 긴장하면서 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준비해온 만큼 발표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김동연 부총리는 LG를 시작으로 현대차, SK, 신세계 계속 방문해 왔거든요. 이번 만남에 대해서 의례적인 만남이다라고 김동연 부총리 측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집중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 지배하고 있는 삼성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렇게 나가서 될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아울러 간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대단히 논쟁적인 문제일 맞습니다.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우리 경제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고도 맞물리고, 그러니까 삼성에 요청을 해서 일자리가 생기면 그건 이제 나쁜 일자리냐, 일자리에 나쁜 일자리 있고 좋은 일자리 있느냐, 이런 이제 좀 사실은 좀 이 경제 철학적인 문제와도 그렇죠.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한번 언제 방송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본격적인 토론, 뭐 서로 다른 생각들 이런 거 좀 한번 뜨겁게 해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막 듭니다. 예, 그리고 BMW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예. 일일 일불 예. 하루에 한 번씩 불난다 맞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32대 그 사이에 또 불이 났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딱 드러났어요. 뭐냐면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BMW 차주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BMW 측은 그 직원 안전점검을 한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일명 EGR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의 증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려했었는데 바로 드러난 것이죠. 네. 그런데 BMW 독일 본사가 BMW 코리아 예. 화재 사고 위험 경고 2년간 묵살했다. 뭐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본 거죠. 독일의 이 BMW에서 이미 2년 전부터 EGR 흡입 다기관 과열 그래서 거기 구멍이 나요. 거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배기 장치 그 특히 BMW 520D에 있는 여기에 약하다, 취약하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에 구멍이 난다라는 것을 이미 보고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깔아뭉갰다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과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 우습게 한 것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서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피드백이 없었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2년 전 제출했던 레포트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냐. BMW 혼나야 합니다. 예. 내일 또 이거 나면 안 되죠. 예, 하루에 한 번씩 불나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문제가 전기요금, 이 누진 요금제. 예. 뭐 워낙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니까 이게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을 했어요. 이번 주에 누진제 한시적완화 정부가 결정할 거라고요? 결정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여름 끝나고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게요. 빨리 결정해야죠. 지금 2년 전 시행한 누진제가 한시적 완화 조치가 한국전력이 당시 수조 원 이상의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2분기 연속 적자다. 국제유가 상승 녹록지 않다. 이걸 감안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발 정부 고위 관계자들 특히 관료들 정신 좀 차리세요. 공공기관이 흑자를 보면 괜찮죠. 근데 적자 본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자 보면 적자 보는 만큼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기업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신자유주의에 물들은 경제 관료들 싹 다 갈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누진제는 예전과 달리 좀 많이 완화됐어요. 많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히고 다소 결정이 늦어지더라도요. 소급해서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급 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지금 의원 입법으로 권칠승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입법을 한 상태고 예.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예. 폭염이 끝나기 전에 돼야 될 정말 시한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들어보고 갈까요? 예. 미국에서 노숙인들이 돈이나 음식 구걸하는 경우 뭐 종종 볼수 역시 있죠. 있는데 그런데 그 장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포착이 되면서 대기업 입사 제안받았다고요? 이 한 노숙인이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26세 남성 데이비드 카사레즈라는 젊은 친구가 노숙을 하게 될 때는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노숙을 하면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구걸을 하게 될 때는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길거리에 저한테 일자리를 주십시오라면서 캐시 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찍었고 사진을 찍었고 그거를 트위터에 올렸더니 엄청나게 공유가 되면서 이 사람이 원래 그 뭐랄까 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에서 웹개발자로 일했던 경력이 있대요. 나와가지고 사업하다 쫄딱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자기를 알리는 이제 이력서 제출 시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입사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조만간에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구글과 테슬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200건 넘게 자신한테 일자리를 자신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인사 담당자들의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니까 노숙자라 할지라도 예. 취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재밌는 이야기네요. 예. 재밌는 얘기긴 한데 근데 혹시라도 또 우리나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우리도 피켓 들고 나서면 인생 돼요. 달라질 수 있다. 그거 한 방에 기대 걸 게 아니라 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돼야죠. 예. 일자리도 해결된다. 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할게요. 예, 오늘 최현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